근데 저 얘기 생각했는데요. 안양 사건인데 나 현장 투표하고 싶은데 어디서 합니까? 한 장소만 정확하게 알고. 장소는 이제 아직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기획을 안 정해진 상태라서 방침만 정해졌는데요. 제 혼자 생각으로는 이제 뭐 다른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제 혼자 생각으로는 실내 체육관 정도에서 당원들이 다 모이고 일반 시민들 다 모여서 후보들이 합동 연설을 좀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현장에서의 또 우리가 또 좀 그 날짜는 어떻게 정하지? 날짜도 뭐 정해지겠습니다만은 현재에 지금 아까 공고하고 뭐 또 이 선거에 대한 모집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빠르면 이달 말쯤 좀 각 동마다 다 붙습니까? 제천 단양은 한 날에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시니까 들어가야지. 며칠날 날짜 벌써 며칠 날 투표 날짜라고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래야 무식한 놈도 그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몫은 아닌데 어쨌든 뭐 임신한 건 틀림없는데 이게 예정 일정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다고가 필요하지 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알맞은 이제 곧 안내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고요. 신문을 내 보는 거 알지 뭐 나처럼 무슨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후보자들 간에 후보자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까지는 안 보고 사람이 빨리 알아보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 민심 속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거 캠프도 중앙시장으로 직접 입지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스타 중에 하나가 어제도 좀 논란이 많이 됐지만 그 동명초등학교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사실 분분하거든요. 또 많은 지역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시민들 속에서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또 홍보를 하시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 외교부장님의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러시죠. 제천사랑 뉴스의 우리 정홍철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마이크를 안 들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을까 봐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요 동명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됩니다. 동명초등학교는 저쪽 용두동, 하수동 쪽으로 학교를 옮기고 학교 그대로 다 옮겨갑니다. 우리 또 전에 교감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옮겨가고 그 자리가 이제 현재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인데 그럼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현 최명현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었고 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약간씩 내용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형 컨벤션 센터를 거기에 하나 짓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서재관 전 의원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하시고 그 부지에는 그걸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지금 세명대학교에서 컨벤션 홀을 크게 하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손잡고 협력해서 그쪽에다가 하고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셨고요. 그 바로 직후에 또 제천시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미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면서 너무 시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의 또 약간 반론이 있고 뭐 그런 사안이 지금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이런 사안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안을 이래 보면서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여기 다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좋은 답도 아무리 최선의 결론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부모 간에 집 이사가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 애하고도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집을
집값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등기가 자기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도 행복을 추구해야 될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민법상의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 천부적 인권에 의한 존중받아야 될 인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묵살하고, 야, 네가 돈을 벌어오냐, 네가 이사 갈 때 운전을 할 거냐, 짐 하나 날릴 거냐, 너는 따라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먹고 살고 할 건데 뭘 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그 애를 가출하게 만듭니다. 제가 청소운동의 총재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을 예를 들죠. 이해가 됩니까?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얘기를 들었지만 이 조직사회나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언필칭 우리가 뭐 피를 나는 가족으로서 아버지, 딸, 아들 이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시장은 우리 제천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요, 가장이다 이거죠. 가장으로서 우리가 4년간 위임해줬어요. 많은 것들을 위임해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위임해줬더니 내 마음대로 해서 욕먹는 대통령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임해줬을 때는 우리들의 의사를 잘 알아가면서 최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잘 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위임 사무거든요. 우리 안명한 통장협의회장님 맞습니까? 네. 통장협의회장님이시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 남현동 통에 일어난 일들을 내 맘대로 결정해서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맘대로 할게. 그러면 회장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그 회의에 아무도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죠. 이것이 소통의 방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서재관 선배님도 약간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시장 후보로 같이 토론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사회에 가까운 선후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서재관 선배님 참 경륜도 훌륭하고 일도 많이 했고 세상 물정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보도 좋은 게 많으실 거고, 그러면은 현 시장이 어쨌든 2년 이상 남아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이참 저참 하니까 이건 이렇게 좀 수정을 하거나 좀 고민을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코치할 수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듣고 부득부득 우기면 그때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야단도 치고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게 선거판에 이제 휩쓸려 가다 보니까 조금 수순이 조금 좀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또 최명훈 시장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분 다 참 훌륭한 분들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곤란한데, 시청에서도 또 후보가 또 그런 정도 얘기한 걸 가지고 그냥 자료를 이렇게 설명해줘도 충분한 것을 또 공개적으로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놀라놨는 게, 제가 딱 보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좀 서운한 게 좀 서로 있어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서 시민들이 판단을 그르칠 오해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여도 따로 없고 야도 따로 없고 또 국회의원 후보든 아니든 시장이든 시장에 낙선한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이 지역의 가장 중심부인 동명학교 부지에 학교가 이제 줄어들어서 이사하니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제천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생활의 환경도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연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이 우선 부재였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제천 사랑에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이 실려있고 그래서 저도 아주 열심히 열독을 했습니다만, 이 컨벤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를 쓰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다 이렇게 그럴듯한 용어로 쓴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컨벤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만 달려있는 것 같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 저한테 뭐 얘기할 기회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컨벤션 타운을 짓는 거는 뭐 시장 공약이니까 한번 책임지고 역사의 평가를 받는 걸 각오하고 뭐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는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고 싶어요. 이제는 도심은
서울도 그렇고 중소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거든요. 공동화된다는 게 뭐냐면 밤 8시, 9시만 되면 술집만 남고 다 불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안 잡니다. 그런 지역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추세는 도시일수록 주상복합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층 뒤에는 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또는 원룸 형태의 그런 주거공간이, 복합 주거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아래층에는 상권과 그리고 사무실과 오피스 기능을 같이 겸하는 그런 형태의 주상복합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대안으로 해결해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런 데다가 만약에 무슨 뭐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공원을 만든다 이런 주장도 어떤 시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철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뭐 사실 뭐 걸어서도 한 20-30분 나가면은 몇 조 원짜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억짜리 정원 호수가 다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다 즐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직 공원 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상복합 개념이 도입된 호텔로 처음에 한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다가 민자유치도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호텔이 뭐 그렇게 서울파크 관광호텔도 있고 또 저기 청풍호반에 저렇게 좋은 시설도 와 있는데 구태여 시내 한복판에 초고급 호텔이 과연 현실적으로 시장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들 때문에 민자가 잘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걸 취소하고 뭐 이제 컨벤션 타운으로 가는데 그 컨벤션 센터에 결국 기능도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서재관 선배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문화예술회관 정도로 가는 거 아니냐 나중에 가면 이런 걱정이신데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걱정이고 그리고 역시 서재관 후보가 공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볼 줄 아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 또 잘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합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이해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최선의 답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답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간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사회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게 정치거든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정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에 다 우선해서 따라야 된다. 이것이 독재 권력과 다를 게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그분들이 꼭 나쁜 일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렇습니까? 똑같이 태어나서 10달 만에 태어나서 똑같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 가는데 누구는 함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누구는 함부로 따르기만 하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세대를 끊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답은 혹 아니라고 해서 답답하더라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된 답이 우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정말 팔소매 걷어붙이고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적인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네, 우선 사무국장님이시죠? 네. 제천당 지역에게. 지금 일단 국민참여경선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제천 단양 주민들이 공천자가 됐다라는 소식에 너무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는 우리 전에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전직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장애위원장님, 그리고 고문님, 여성위원장님, 또 상무위원으로 계시는 분들까지도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민주통합당이 됐는데 한간에 많은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민주통합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는 어떤 통합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외부 인사는 많이 영입을 하는데 당내에 소외되고
당내에서 좀 사이드에 계신 분들까지 좀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눠준 설문지를 보니까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이 당연 지역위원장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당연 지역위원장이 되면 이런 민주당 내에 어떤 통합되어지지 못하는 부분, 갈등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또 소외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합의 보관이 계신가, 아니면 앞으로 지역위원장이 되면 어떠한 식으로 민주통합당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일반 우리 시민도 계시고 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언론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당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원과 그동안 그 당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왔던 우리 황명우 고문님도 한 표. 이제 오늘 혹은 내일 그 민주통합당에서 하는 국민참여 경선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내가 이 역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한 시민도 한 표. 같이 주다 보니까 또 오래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는 한 10표쯤 행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아쉬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일반 여기 시민 우리 당원이 아닌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지금 전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서 저도 당을 활동을 같이 해왔고 또 오래전에 이미 제가 2000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그 당시는 집권당이었었죠. 새천년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하고 또 제가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에서 제일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앙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 지역당에서도 중요한 게 많은데 많은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 이근규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돈을 가지고 모이는 조직도 아니고 다른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모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마치 물론 우리가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을 상대로 무슨 적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치 산 너머에 있는 적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전우들의 모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꼬라미 난다고 발길로 차서 버릴 수도 없고요. 옆에 있는 전우가 코를 건다고 밤에 혼자 놔두고 우리끼리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째보든 아니면 울보든 못났든 잘났든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손잡고 함께 가는 그것이 정당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배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과연 당원을 사랑하고 서민을 정말 사랑하고 일반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원들이 꼭 불이익이 생겨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좋은 신발 안 사줬다고 삐지는 애들은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은 제대로 말 안 해주고 헐벗고 굶주리게 내팽개 쳐놓으면 안 삐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 아쉬웠던 것은 여기 제천 단양의 지역위원회에 지난 오래전에는 참 잘 흘러갔던 것 같았는데 많은 고생했던 이런 선배 당원들, 당자들이 새로운 어떤 그 변화에 휩쓸려 가면서 자리를 잘 못 잡고 때로는 약간 좀 서운한 그런 관계가 되고 하는 것을 잘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도급에 있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봐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을 자꾸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출했다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 애비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문제가 풀리고 그 애가 꽈르릉 울어 터뜨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정당도 그러합니다. 고생한 당원들, 제가 알기로는 권광중 전 지역위원장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정말 4대강 문제, 또 우리 세종시 원안 사수하는 문제, 이런 거 할 때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이재인 사무국장이나 또 우리 황명구 고문, 또 강태성 부위원장 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우리 장현 위원장도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충청권의 이익을 위해서 제천을 대표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도 제천 단양의 당 조직이나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혹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서운한 일이 누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점이 제일 큰 기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정당 운영이나 국가 운영이 똑같은데요. 상벌, 그리고 인사가 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 조직을 운영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정당을 하는 사람이 돈이 나옵니까? 내 돈 내가면서, 내가 당비 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정당에서 그래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려면 형평성이 있고, 일정한 기준이 있고, 대표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조직 구성이 원만하게 될 때 당원들 모두가 승복하고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정당 운영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이 되면 절대로 제 아내는 대의원에 안 넣습니다. 절대로 제 동생 대의원에 안 넣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 기업에서도 족벌 체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요, 상법상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준입니다. 어느 민법이나 상법에 봐도 친족 매딘 이하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한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는 정당, 당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가고 있는 정당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를 내 위원장 편의, 이근규 제 편의에 따라서 내 동생의 부인, 내 조카의 부인, 그렇게 만들면 당원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시민들이 저에게 너 잘한다고 국민 참여 경선에서 표를 주겠습니까? 저의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저의 기득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기득권이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을 제가 구성할 때는 지역별로 안배하고, 연령별로 안배하고, 직업별로 안배하고, 계층별로 안배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답게 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의기구를 만들 생각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 승리하고 이 지역을 정말 앞으로 4년간 너 이근규에게 맡겨도 좋겠다라는 이 시민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그럴 각오입니다. 혹시 그런 각오 중에서 모자란 게 있으면 당원들에게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보다 2번이나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당 운영을 해나갈 거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남현동 협의회장 자격으로 온 거가 아니고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아유, 죄송합니다. 언론으로 오셨는데 제가 또 열심히 뛰는 걸 보고 또 비전이 뭔지 좀 듣고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려고 왔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죄송합니다. 보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의장 하기로 했어. 예, 아까 오시기 전에 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우리 황명구 의원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어저께부로 국민 참여 경선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최고위원회와 당무회를